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뒷드레일러 세팅할 때 먼저 봐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뒷드레일러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게 갑자기 뭐 두 칸씩 체인이 옮겨간다거나 변속을 했는데 윗단으로 가거나 아랫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서 탁탁탁탁 소리만 나면서 변속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게 뭘까요? 네, 트레일러의 장력을 조절을 한다던가 요거죠. 얘네들을 돌려서 이 속선의 장력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리미트 조정 나사, 여기에 있는 L하고 H 리미트 조정 나사를 돌리거나 비텐션 나사를 돌려서 변속 트러블을 잡으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더 꼬여서 결국에는 샵으로 방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유튜브에서 설명한 대로 이런 장력이나 리미트 조정 나사를 조절을 했는데도 세팅이 안 될까요? 네, 변속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행어가 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행어 뭔지 아시죠? 프레임하고 드레일러하고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을 행어라고 해요. 얘네들은 드레일러가 여기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드레일러가 여기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때 먼저 휘거나 부러져서 비싼 드레일러하고 프레임을 보호할 수 있게 나온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꼭 낙차를 해야만 이 행어가 휘는 건 아니에요. 차에다가 집어넣는데 이쪽을 아래쪽으로 둬서 덜컹거리면서 휘는 경우도 있고요.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자전거끼리 포개 놓으셨을 때 다른 분 자전거가 뭐 페달로 눌려가지고선 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의 브랜드마다 얘네들의 강도가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어떤 자전거는 정말 납같이 막 확확 휘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제품들은 정말 단단해서 교정기를 꽂고선 틀었을 때 잘 꺾이지도 않는 애들도 있어요. 행어가 휜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이제 교정기를 행어에다가 꽂아서 행어가 휘었는지 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죠. 그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행어가 휘어진 것 같으니까 무조건 행어만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바퀴가 제대로 드롭 아웃 부분에 장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 엑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프레임 자체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고 얘네들을 반대편에서 꽂아 가지고선 토크에 맞춰서 꽉 조이면은 바퀴가 제대로 체결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QR 방식은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드롭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QR을 끼웠을 때 이 홈에 폭 하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바퀴가 삐뚤어져서도 얘네들이 체결이 돼요. 삐뚤어진다는 거는 QR이 드롭 아웃의 양쪽에 딱 물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바퀴가 뒤틀려진 채로도 고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엑셀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죠. 그냥 꼬치 꿰듯이 프레임과 바퀴를 끼우면 되니까요. QR 방식은 이렇게 바퀴가 삐뚤어져서도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도 돼요. 바퀴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자전거를 지면에다가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뒤집어서도 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제가 안장에다가 손을 살짝 올리고 있죠.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QR을 풀어주는 거예요. 바퀴가 잘못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저 QR을 푸는 순간 이 휠이 제자리로 딱 하고 들어갑니다. 저쪽이 오른쪽으로 붙은 게 보이죠? 안장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QR을 풀어 볼게요. 덜컥하고서 가운데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 양쪽에 드롭아웃에 바퀴가 제대로 끼워진 거예요. 그럼 바퀴가 드롭아웃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왜 확인을 했을까요? 기준점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롭아웃은 이 프레임에 아까쯤에 이렇게 돼 있었죠? 이 홈에 얘네들이 딱 하고선 끼는 거예요. 양쪽이. 그래야지 휠이 이 프레임에 제대로 체결이 된 거죠. 행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드레일러를 떼고요. 이 행어에다가 행어 교정 툴을 꽂습니다. 행어 교정 툴을 꽂고 얘네들을 돌려보면은 이 공간이 나오겠죠. 이 휠과 행어가 일직선으로 지금 교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툴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 뒤쪽에 만약에 공간이 있고 저기 3시 방향으로 갔을 때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뒤틀린 거죠. 그래서 이 공구를 잡고선 살짝살짝 당기거나 눌러 가지고 행어가 고르게 교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얘네들은 큰 콤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기에 기준을 해서 얘네들이 회전을 하면서 이 간격이 균일한지, 그리고 당기거나 눌러서 교정을 하는 툴이에요. 그럼 행어가 휠과 수평이 되겠죠. 수평이 돼야지만 변속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첫 번째로 바퀴가 제대로 체결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바퀴가 막 팔자로 휘었는데 그 상태에서 하는 거면은 교정이 안 되겠죠. 림 정렬이 크게 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를 꽂아서 당기거나 눌러서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찜찜하신 분들은 새 행어를 바로 교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새 행어가 전혀 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새 행어도 확인을 해보면 약간씩은 편차가 있어요. 휘어 있어요. 새 행어를 교체를 한다고 해도 이 툴을 꽂아서 확인을 해보면 살짝씩은 휘어져 있습니다. 우리 디스크 로터도 똑같아요. 디스크 로터 새 걸로 샀는데 꽂았는데 살짝살짝 휘었어요. 이거 불량이에요. 네, 불량 아닙니다. 새 거라고 해서 완벽하게 평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행어는 자전거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자전거, 좀 희소성 있는 자전거를 타신다 그러면은 행어를 미리 좀 구해 놓으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죠. 시간이 지나면 그 행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외 직구를 하시거나. 그리고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경우에는 기성으로 나오는 제품이 100가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양하고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선 준비를 해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행어 교정 툴을 꽂아서 틀어진 행어를 교정을 합니다. 프레임에 바퀴가 제대로 끼워진 게 첫 번째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 행어가 바퀴의 이 외경에 맞춰 가지고선 수평이 되는지 또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레일러가 꼽히고 드레일러에 달려있는 조절 장치들을 이용해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도 이쪽에도 똑같이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X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토크 값이 적혀 있죠. 뭐 9에서 10, 얘 같은 경우에는 뭐 13.5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크 값이 일정한 게 좋아요. 바퀴를 끼우고 뭐 9나 10이나 토크 값에 맞춰 가지고서 얘네들을 조이면은 그게 이 캘리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퀴를 너무 세게 조이면은 얘네들이 프레임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캘리퍼는 프레임이랑 붙어 있죠. 얘네들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로터는 휠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를 토크 값에 맞춰서 조인 다음에 바퀴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켰을 때 어디가 닿는다. 만약에 뭐 왼쪽에 닿는다, 오른쪽에 닿는다 그러면은 닿지 않게 이 캘리퍼를 이동을 시켜가지고선 로터가 가운데 오게 세팅을 하시면은 기준이 된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토크렌치 없이 얘네들을 조였을 때 이 센터에 오게 패드 사이에 로터가 가운데 올 때까지만 조이면은 토크렌치가 없더라도 처음에 토크렌치를 조였던 그 근사치랑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기준점이 틀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퀴가 제대로 끼워지는 거를 첫 번째 기준점으로 삼고 그 나머지 캘리퍼나 행어를 교정을 하시면은 될 겁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